카메라 출동 이상로입니다. 지금 시간 2022년 1월 25일 화요일 오전 8시 30분을 막 지나고 있습니다. 방송의 제목은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박근혜는 삼성병원에 입원했는가 아니면 구금당했는가, 이것이 오늘 아침 방송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2월 31일, 그러니까 30일 자정에 사면 복권됐습니다. 삼성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에 사면 복권이 됐습니다. 사면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삼성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것이 아니라 삼성병원에 구금당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강한 의문이 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서울 삼성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서울 삼성병원에 구금 중이지 않은가라고 하는 강한 의심이 들고 있다는 겁니다. 즉 구속 상태가 구치소에서 삼성병원으로 옮겨졌을 뿐이지 박근혜 대통령은 여전히 구금 상태에 있다, 구속 상태에 있다 라고 하는 의문을 갖기에 충분한 일이 최근에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어제도 보여드렸습니다만 이런 보도가 있었어요. 최보식입니다, 여러분. 최보식이 누군지 아시죠? 조선일보에, 지금은 조선일보에서 정년퇴직 이후에 최보식이 언론이라고 하는 매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던 사람이고 최보식이가 그 일선에 섰던 사람입니다. 최보식이 언론에서 이런 기사를 냈습니다. 어제도 읽어드렸습니다만 차분히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어제 09시 45분에 최보식이 언론에서 쓴 기사입니다. 박근혜 음식물 씹지 못하고 탈수 증세, 혼자서 보행이 불가능이라고 하는 겁니다. 기사를 읽어 내려갑니다. 음식물 씹지 못해 신체 영양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한 상황에서 심한 탈수 증세까지 알아왔다. 박 전 대통령의 나이에서는 치명적으로 위험할 수 있다. 치명적으로 위험할 수 있다. 이거 무슨 얘기죠, 여러분? 못 나오실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병원에서 영원히 못 나오실 수도 있다는 것을 흘리는 기사입니다. 이거 대단히 위험한 기사예요. 치명적으로 위험할 수 있다. 최보식이가 얘기했어요. 계속 읽어 내려갑니다. 지난해 말 3일 특별 사면대 서울 삼성병원에 입원 치료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퇴원 시점이 당초 알려진 2월 2일보다 더 늦어질 것으로 전해졌다. 전해졌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최보식이는 누군가로부터 얘기를 들었고 취재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누구부터 얘기를 들었느냐? 24일 서울 삼성병원 주변과 박 전 대통령 측 인사들을 간접 취재한 결과 박 전 대통령은 구강 섭취가 거의 불가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음식물을 씹지 못해 신체의 영양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한 상황에서 심각한 설사로 탈수 증세까지 알아봤다는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의 나이에서는 치명적으로 위험할 수 있다고 한다. 여러분, 매우 불길한 기사를 썼어요. 치명적이다. 그리고 2월 2일 날 퇴원을 늦어질 것 같다 로 전해졌다. 누구의 취재냐? 서울 삼성병원 주변과 박 대통령 측근 인사들을 간접 취재했다. 삼성병원이라면 삼성병원 관계자겠죠. 아니면 경호실 관련사 인사들도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 측근 인사라고 하면 유영하 변호사가 가장 측근이죠. 최보식 씨는 이 문제에 대하여, 이 보도에 대하여 누구로부터 들었는지를 분명하게 밝혀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보세요. 서울 삼성병원 주변, 그럼 삼성병원이겠죠?
삼성병원 주변에 있는 뭐 삼성병원 주변에 있는 그 인근 주택가에 있는 주민들이 얘기하진 않았을 거고, 삼성병원에 있는 그 의사, 간호사, 병원장, 행정직원, 아니면 경호실 직원, 그 경호실이 있으니까. 그리고 박 전 대통령 측 인사라고 하면 유영하 변호사가 가장 측근 인사죠. 그로부터 들었어요. 2월 2일 퇴원 늦어질 것 같다. 그리고 이런 것도 흘렸어요. 치명적으로 위험할 수 있다. 못 나오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할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보식이는 조선일보 출신이고, 조선일보에 있을 때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조선일보가 가장 앞장섰고 그 중에 가장 앞장선 인물이 최보식이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2월 2일 날 퇴원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오셔서 무엇인가 메시지를 발표한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분이 나오시면 정치를 재개할 것인가 말 것인가 초미의 관심사예요. 최보식의 이 기사는 못 나올 수 있다. 2월 2일 날 못 나오신다. 그리고 앞으로도 병원에 못 나오실 수도 있다. 병원에서 치명적으로 위험하니까 못 나오실 수 있다. 그 얘기를 누구부터 들었느냐? 삼성병원 주변과 박 대통령 측근으로부터 들었다. 그렇다면 삼성병원 병원장이나 삼성병원 의사나 간호원, 그리고 유영하 변호사를 비롯한 박근혜 대통령 측근으로부터 취재했다. 최보식이는 이 취재원이 누군지에 대해서 밝혀야 합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최보식이가 이런 기사를 썼다는 것은 조선일보이고, 조선일보 출신이고, 조선일보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거짓 탄핵에 앞장섰고,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앞장선 사람이 최보식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다. 그런데 최보식이가 이런 기사를 썼다면 2월 2일날 퇴원하신데 못하신다고 알려졌다. 치명적인 위험이었다. 못 나오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병원에서. 최보식이 얘기는. 여러분, 이 최보식이의 어제 보도는요, 유영하의 지난번 보도와는 전혀, 유영하의 얘기와는 전혀 다릅니다. 어제도 보여드렸습니다. 유영하 변호사의 인터뷰를 여러분께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조선일보예요. 역시 2월 16일입니다. 1월 16일 날 06시에 조선일보 김문관 박재원 기자가 쓴 기사입니다. 박근혜 옥중서간지 편의 유영하를 인터뷰했다.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MB 사면 불허 소식에 매우 안타까워했다는 제목입니다. 계속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2월 초 퇴원 시 메시지 낼 가능성이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걷고 일상생활하는데 아무 지장 없다고 그랬어요. 1월 16일 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퇴원 후 거주하실 곳을 찾는 중이라고까지 했어요. 유 변호사는 지난달 12월 31일 오전 청와대의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신년 특별 사면 발표 생중계를 서울 삼성병원 침상 옆에서 박 대통령과 함께 지켜봤어요. 그러니까 박 대통령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 의료진이 아닌 사람으로서는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유영하 변호사입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냐? 지금 텔레비전에서 박근혜 대통령 사면됐다고 그랬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냐? 그 자리에서 즉석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면되지 않은 것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은 연세도 많고 건강도 안 좋으시다고 들었는데 매우 안타깝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사고와 정신이 멀쩡하신 분입니다. 아니, 본인이 5년 동안, 근 5년 동안 감옥에 갇혀있다 사면당했는데, 사면 소식이 텔레비전에 났어요. 본인에 대한 사면 소식. 그런데 기쁘다든지 억울하다든지 5년 동안 그 얘기가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이 건강에 안 좋으시다는데 이명박 대통령도 사면돼야 되는데 걱정이다. 이렇게 할 정도의 사고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면요, 보통 사람의 사고력 갖고는 그렇게 안 돼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정신력과 사고력은 일반 사람들보다 뛰어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유영하가 텔레비전으로 박근혜 대통령 사면 소식을 나오는 텔레비전을 들을 때 같이
병침실에 같이 침상, 예, 그 병상에 같이 옆에 있었어요. 들었습니다. 정확한 증언이죠. 유영하 변호사는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박 전 대통령의 건강은 현재 많이 쾌차했다. 걷고 일상생활 하는데 지장이 없다. 보세요. 걷고 일상생활 하는데 지장이 없다. 그리고 유 변호사는 2월 1일쯤 퇴원하면서 메시지를 낼 가능성을 전혀 배제하지 않았다. 그런 겁니다.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지금 최보식의 그 기사는, 어제 기사는 박근혜 대통령 거의 지금 움직이지도 못하고 치명적이고 2월 2일 날 퇴원은 어림도 없고 완전히 배치되잖아요. 유영하의 주장과 그 다음에 그 최보식의 주장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자, 여기서 이제 해명해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서 해명해야 될 사람이 있어요. 해명해야 될 사람은 누구냐면요. 서울 삼성병원 병원장은 해명해야 합니다. 서울 삼성병원 병원장은 즉각 오늘 해명해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해야 됩니다. 최보식의 기사에 따르면 병원에 들어가서 더 악화된 겁니다. 지난 12월 30일보다 더 악화된 거예요. 그렇다면 서울 삼성병원 도대체 그동안 무슨 치료를 어떻게 했기에 전 대통령의 건강이 더 악화됐는지에 대하여 서울 삼성병원장은 국민 앞에 보고해야 할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 병원이 전 대통령이 입원해서 점점 더 병세가 악화되게 치료를 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삼성병원장은 해명해야 합니다. 그동안 어떤 치료를, 어떤 약물을 투여해서 치료했는지를, 어떤 병을, 어떤 약물을 치료해서 투여해서 치료했는지를 삼성병원장은 밝혀야 합니다. 이건 개인정보와는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최보식이가 얘기했어요. 삼성병원 주변에서 나온 얘기다. 그럼 삼성병원에서 나왔다는 얘기죠. 병원장이 얘기했나요? 삼성병원장이? 삼성병원의 의사나 간호사가 얘기했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 삼성병원 책임자인 병원장은 국민 앞에 보고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해명해야 될 사람이 있어요. 지금까지 박근혜 대통령을 보좌했던, 측근에서 보좌했던 유영하 변호사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해야 합니다. 왜 최보식의 기사와 본인의 말이 다른지를 말해야 합니다. 유영하 변호사는. 내가 거짓말을 했다든지, 아니면 최보식이가 거짓말을 했다든지, 아니면 그때는 상태가 좋았는데 서울 삼성병원이 치료를 엉터리로 해서 지금 더 악화됐다든지 셋 중 하나를 말해야 합니다. 유영하 변호사는.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의 건강에 대하여 알아야 할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박근혜 대통령의 건강이 지금 상태가 어떤지에 대하여 우리는 당연히 알아야 될 권리가 있고, 언론은 그것을 취재해서 보도해야 할 권리를 갖고 있고, 언론은 또 의무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수감 기간 동안에 한 8만여 통의 편지를 받았어요. 그 중에 답변을 보낸 것들을, 편지와 답변을 모아서 책을 낸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감옥에 있을 때도 바깥 세상을 다 알고 있었고, 그리고 국민들과 소통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지금 사면돼서 병원에 계시는데 국민들과 단절돼 있죠? 커뮤니케이션이. 왜 단절돼 있나요? 사면됐잖아요. 왜 국민들과 차단돼 있죠? 누가 국민들과 차단했나요? 문재인 정부인가요? 아니면 삼성병원장인가요? 아니면 유영하 변호사인가요? 보세요.
이 책이 그겁니다. 감옥에 있을 때도, 감옥에 계실 때도 편지를 주고받았어요. 그걸 묶은 책이 이겁니다. 그리움은 아무에게도 생기지 않는다. 사면됐어요. 병원에 계십니다. 그러면 국민들과 소통할 수 있어야죠. 그렇지 않아요? 그게 논리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민들과의 접촉이 차단되어 있죠? 누가 차단시켰나요? 정부가 차단시켰나요? 삼성병원장이? 아니면 유영하 변호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유영하 변호사는 분명하게 밝혀야 합니다. 내가 거짓말을 했다든지 지금까지 박근혜 대통령 상태에 대해서, 아니면 최보식이가 거짓말을 했다든지, 아니면 삼성병원의 병원장이 치료를 잘못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더 악화됐다든지 분명히 유영하는 말해야 합니다. 그게 유영하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최보식이가 거짓말을 했다면 그것도 유영하의 책임입니다. 왜?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이었고 계속해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것을 국민들에게 알려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영하는. 매일 에브리데이 매일 국민들에게 리포트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거짓말도 나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누가 지금 거짓말을 했는지 몰라요. 유영하가 거짓말을 했는지, 최보식이가 거짓말을 했는지, 서울 삼성병원장이 거짓말을 했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오늘 중으로 삼성병원 병원장과 유영하 변호사는 국민들에게 대한 메시지를 전해야 합니다. 발표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삼성병원장 침묵하면 안 돼요. 예? 서울 삼성병원 병원장 침묵하면 안 돼요. 지금 최보식의 리포트에 의하면 서울 삼성병원이 그 진료를 잘못해서 들어오실 때보다 더 악화됐다는 거 아닙니까? 최보식의 그 보도에 따르면. 그러면 삼성병원장이 책임져야죠. 최보식이는 들어올 때보다 더 악화됐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유영하가 얘기한 거 비교하면. 그럼 삼성병원장이 책임지고 발표를 해야죠. 어떤 병을 어떻게 잘못 치료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얼마나 더 악화됐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삼성병원장이 해명해야죠. 유영하도 해명해야죠. 내가 거짓말을 했다든지, 지금까지 거짓말을 했다든지, 아니면 최보식이가 거짓말을 했다든지 해명해야 하고, 그 최보식이가 책임져야 할, 유영하가 책임져야 할 일은 뭐냐? 에브리데이 매일 박근혜 대통령의 건강을 국민들에게 알려주지 않은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제 변호사가 필요 있나요?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그 자유의 몸이 되셨는데, 이젠 변호사가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박근혜 대통령에게 필요한 건 변호사가 아니라 대변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글쎄, 유영하 변호사에게 좀 물어보고 싶어요. 이제 당신이 할 일이 더 존재하나요? 거기서? 박근혜 대통령은 변호사가 필요한 게 아니라 대변인이 필요합니다. 필요하다면 제가 자원하겠어요.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이상록 기자가 자원해드리겠다. 지금부터의 영역은 법률가의 영역이 아니라 저 같은 기자 출신의 대변인의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오늘 중으로 삼성병원장, 유영하 변호사, 최보식이는 국민들에게 솔직히 말을 해야 합니다. 삼성병원장은 어떻게 치료를 잘못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더 악화됐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야 하고, 유영하 변호사는 내가 그동안 거짓말을 했다든지, 아니면 최보식이가 거짓말을 했다든지, 최보식이는 누구부터 들었는지를 국민들에게 말해야 합니다. 도대체 이런 나라가 어디에 있어요? 병원에 계시는데 접촉이 금지되어 있어요? 전염병 걸리셨나요? 우리 국민은 박근혜 대통령의 건강 상태에 대하여
알아야 할 권리를 갖고 있고 그 누구도 국민들의 권리를 막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특히 최보식의 기사는 대단히 의심스럽다. 최보식은 조선일보 출신이고 그리고 거짓 탄핵에 가장 앞장선 사람이 최보식이다. 조선일보는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 재개를 대단히 꺼려하고 있다. 우리나라 조중동은. 그런 맥락에서 이 기사가 이해될 수도 있다. 라고 하는 저희 의혹 제기에 대해 최보식이는 대답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기사를 쓰면 안 됩니다. 대단히 의심스러운, 저희가 의심스러운 기사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삼성병원에 구금 중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다시 나가서 정치 활동을 할 수 없도록 적어도 2월 15일 대통령 선거 등록이 끝나는 2월 15일까지는 구금할 것이다. 누군가에 의해서 구금 중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오늘 중으로 서울 삼성병원장과 유영하 변호사 그리고 최보식이는 해명해야 합니다. 우리 국민은 알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침묵이 박근혜 대통령 자신의 견해인지 아니면 누군가에 의한 강요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알아야 될 권리를 갖고 있다. 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이 유영하 변호사의 리포트에 따르면 걸어 다니는데 아무 문제 없고 일상생활하는데 아무 문제 없다. 그리고 텔레비전을 보고 이명박 대통령이 사면되지 못해서 참 건강이 안 좋으시다는데 걱정이다라고 할 정도면 대단한 사고력을 가지고 계시다. 그라는 전제하에 박근혜 대통령에게 말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침묵하면 안 됩니다. 제가 어제 방송에 됐습니다. 박근혜의 침묵은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고 그랬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국민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걱정해줬고 특히 건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 박근혜 대통령의 앞으로의 정치 행보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다시 정치를 하도록 요구하는 사람들도 많다는 겁니다. 근데 침묵한다? 그거는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는 겁니다. 이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걸 보여드리죠. 이 책 33쪽에 보면 이 책 33쪽에 보면 어둠은 여명이 밝아오면 이건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지지자들이 보낸 편지의 답신입니다. 이 부분은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쓴 거예요. 이 편지를 보내주신 국민에게 이렇게 쓴 겁니다. 본인이 쓴 겁니다. 이게 본인의 이야기예요. 33쪽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둠은 여명이 밝아오면 자리를 내주면서 사라질 것이고 어둠 속에 묻혀있던 진실도 그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일지 모르지만 반드시 올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예, 맞아요. 그때가 지금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그때가 지금이에요. 그때는 지금이라는 겁니다. 찬스는 두 번 다시 오지 않아요. 지금이 그 찬스입니다. 지금 침묵하면 박근혜 대통령은 영원히 패자가 되는 겁니다. 그때가 언제일지 모르지만 반드시 올 거 있다. 바로 그때가 지금이라는 겁니다. 찬스는 never come again. 다시 찾아오지 않습니다. 또 읽어갑니다. 163쪽에 이런 글이 있어요. 본인이 쓴 글이에요. 박근혜 대통령 본인이. 세월호가 침몰했던 당시 상황과 관련하여 저에 대한 회귀한 루머와 악의적인 모함들이 있었지만 저는 진실의 힘을 믿었기에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게 잘못됐다는 것이죠. 침묵한 게 잘못이라는 것이죠.
대통령이 침묵하면 어떡해요? 현직 대통령이 침묵하면 어떡하느냐고요? 이게 잘못이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 세월호 때 침묵한 게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 모함, 그 헛소리들이 있을 때 딱 부러지게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고 딱 부러지게 정리를 해줬어야죠. 그때 침묵의 대가는 이렇게 비참한 겁니다. 본인도 5년 동안 감옥에 갔고 많은 국민들이 지금 사회주의로 빠져들어가는 이 대한민국 위기 속에 처해 있고 침묵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대통령이 침묵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의 가장 큰 잘못은 침묵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했어요. 진실의 힘을 믿었기에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감추려고 한 것도 없고 감출 이유도 없습니다. 감추려고 한 것도 없고 감출 이유도 없었기 때문에 침묵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앞으로 많은 시간이 흐르면 어떤 것이 진실인지 밝혀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 태도를 고쳐야 한다는 겁니다. 많은 시간이 흐르면 어떤 것이 진실인지 밝혀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No. 즉각 바로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즉각 잘못된 것은 즉각 바로잡아야 합니다. 세월을 기다리면 박근혜 대통령이 영원히 역사의 패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 박근혜 대통령은 본인을 길러주신 박정희 대통령과 유경수 여사의 커다란 불효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쿠데타를 성공시켜서 나라를 발전시켰어요. 딸은 쿠데타의 탈을 당해서 나라를 지금 망하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시요. 박근혜 대통령의 아버지는 쿠데타를 성공해서 나라를 세계적인 훌륭한 나라로 만들어놨어요. 지금 세계 10위권 국가를 만들어놨어요. 이 아버지는 쿠데타를 통해서 나라를 부흥시켰어요. 그 딸은 쿠데타를 당해서 나라를 지금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죄인이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첫째, 자기 부모 박정희 대통령과 유경수 여사 자기 부모에 대해서 죄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첫째. 두 번째는 국민에게 그동안 나라를 잘 부강하게 민주주의가 번창할 수 있게 표를 찍어준 그런 국민들에 대한 배신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찬스가 왔어요. 앞으로 많은 시간이 흐르면 천만의 말씀. 지금 앞으로 많은 시간이 아니라 right now 지금입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침묵하면 안 됩니다. 지금 얘기해야 됩니다. 지금. 누가 진실을 밝혀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본인이 해야 됩니다. 본인이. 박근혜 대통령 지금 이 순간 침묵하면 그녀는 부모님에 대한 불효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를 배신하고 그리고 본인 자신은 영원한 역사의 패자로 남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들 잘 아시죠? 대한민국 사람들이 박근혜 대통령 그 명예를 회복시켜 줄 것 같아요? 이대로 이제 뭐 윤석열이나 또는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되고 나면 계속해서 굴러가면 누군가가 나서서 박근혜 대통령 명예 회복시켜 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했어요? 가능할 것 같아요 그게? 박근혜 대통령 본인이 명예를 찾아야 합니다. 본인이 해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의 부모 박정희 대통령과 유경수 여사에게 불효를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을 배신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누명을 벗겨주겠지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본인이 해야 합니다. 본인이. 지금 국민은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서기를 원합니다. 혹시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서는데 방해를 하는 세력이 있다면 그는 나쁜 사람입니다. 최보식일 수도 있고 삼성병원장일 수도 있고 그리고 유영하 변호사일 수도 있습니다. 최보식에 보면 박근혜 대통령 측근이라고 얘기했으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반드시 지금 부정 때까지 기다릴 거 없습니다. 지금 즉시 오늘 아침이라도 성명을 나는 정치적인 견해를 발표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박근혜 대통령은 본인이 직접 이렇게 태극기를 들었던 우파 후보 중에 한 사람을 지목해서 대통령으로 나가십시오 라고 권유를 하든가, 아니면 본인이 직접 대통령으로 나오든가. 어제 전화를 받았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대통령에 출마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견해를 피력하신 분이 있어요. 글쎄, 그건 좀 법률적으로 좀 검토를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본인이 대통령 나올 수 있다면 직접 본인이 나오는 것도 저는 나쁜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찌됐든 본인이 직접 나오던 이 네 분 중에 한 사람을 골라서 딱 누구 나가십시오라고 하든지, 그러면 이 박근혜 당이 1등, 이 윤석열 당이 2등, 안철수 당이 3등이 될 것이다. 이쪽에서. 그렇게 해서 저쪽 이재명과 싸우면 그건 게임 볼 것도 없다. 우리가 이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우리공화당의 조원진, 그 다음에 신자유당의, 지금 신자유당은 이름을 바꾸는 작업을 할 중입니다. 김경재,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대통령으로 나가시세요. 아니면 본인이 나가시고, 그러면 서초가 비어있고 종로가 비어있고 대구가 비어있잖아요. 국회의원이 되면 국회의원이라도 되면, 국회의원이 만약에 국회의원이 되면 대구로 내려가셔서 이사가서 국회의원이 되면 그 순간 누명은 벗겨집니다. 국회의원이 되는 순간 탄핵의 진실은 그때부터 밝혀질 수 있는 겁니다. 일반 시민과 국회의원은 달라요. 국회의원이 되면 탄핵의 진실은 밝혀지고 정의는 되찾아올 수 있는 겁니다. 그걸 지금 침묵하고 뒤로 빠진다? 올바른 일이 아니지요. 그것은 국민에 대한 배신이고 본인은 영원한 패자로 남는 길이고, 그리고 불효를 하는 길이다 하는 겁니다. 여기 지금 방송 중에 우리공화당 당원분들이 많은 댓글을 올려주시고 계세요. 우리공화당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대구에 출마하신다고 그러면 대구에 그냥 어디 계시든가, 아니면 대구에 무슨 병원에 병실에 계셔도 돼요. 우리 공화당 당원들이 다 선거운동 해줄 테요. 돌아다닐 것도 없습니다. 조은진이가 다 해줄 거 아니에요. 조은진 대표가. 마찬가지예요. 김경자 당에서 해줄 거 아닙니까? 걱정할 게 뭐 있어요. 바깥으로 나돌아다닐 게 뭐 있습니까? 지금 추운데, 코로나도 있는데. 저보고 당신 이상로 참 잔인하다. 병원에 계신 분 몸도 추스려야 되는데 좀 쉬게 하시지. 좀 쉴 때가 아니라니까요? 또, 그렇게 하는 게 쉬는 거예요. 대구의 병원에 가서 입원해 계시면서 출마해도, 해줄 거 아니에요. 우리공화당의 조은진이가 얼마나 선거운동 잘해줄 거였어요. 그렇죠. 우리공화당 여러분. 안 그래요? 얼마나 잘해주겠습니까? 그럼 오히려 이제 기분이 더 좋은 거죠. 회복이 더 빨라요. 저보고 제발 너 잔인하다. 밖에 쉬게 내버려 두시라고 하는 분은 생각을 좀 바꿔 드세요. 속병은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 못하면 속병은 나는 거예요. 밖에 되면 정치인이에요. 출마라고 하세요, 그분들. 저보고 웃긴다는 사람이 있는데요. 지금 때가 웃길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심각해요. 예, 오늘 방송 내용을 종합합니다. 제목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죠.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입원 중인지 구금 중인지 헷갈린다. 취보 시기는 해명해야 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그렇게 위중한 상태이고 입원을 더 연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소스를 어디에서 받았는가. 구체적으로 밝혀라. 병원 주변과 박근혜 대통령 측근이라고 했으니 병원장과 그리고 유영하 변호사는 밝혀야 한다. 그리고 유영하 변호사는 본인이 거짓말을 했는지 최보 시기가 거짓말을 했는지 말해야 한다. 그리고 이제 변호사가 필요할까? 박근혜 대통령 옆에는 변호사가 아니라 대변인이 필요하다. 대변인 할 사람이 없으면 제가 무료 봉사해드리겠다. 이 영역은 변호사의 영역이 아니라 기자의 영역이다. 기자 출신의 영역이다. 박근혜 대통령 침묵하지 마셔라. 침묵하면 본인은 영원한 역사의 패자가 되는 것이고 누구도
탄핵이 잘못됐다고 그것을 밝혀줄 사람은 없다. 때가 됐다. 전면에 나서셔라. 태극기를 든 후보들이 있다. 조원진 후보도 있고 그다음 김경재 후보도 있고 기타 다른 후보도 있다. 최대집도 있고 본인과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전묘 대통령도 있고 서울의 종로와 서초도 비어 있고 대구도 비어 있다. 충청도에 상당히 가는 지역도 비어 있고 안산도 비어 있다. 전면에 나서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독립언론인입니다. 언론인은 반드시 자기가 쓴 글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글이 잘못됐다면 즉시 사과해야 돼요. 저는 최보식 기자가 본인이 쓴 글에 대하여 해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글이 잘못됐다면 왜 그런 잘못된 글을 쓰게 되는지에 대한 경위까지도 설명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널리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전달돼야 합니다. 그 책임을 유영하 변호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은 변호사가 필요 없지 않겠는가. 박 대통령은 대변인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상로가 올바른 일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제가 저정도 후원도 부탁드립니다. 댓글을 여러분께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두 가지만 좀 읽어드리는데 이런 댓글이 있습니다. 쿠조라고 하는 아이디를 쓰시는 분이 이렇게 글을 쓰셨어요. 왜 유영하 변호사만 박 대통령을 만나야 하나요? 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그겁니다. 박 대통령이 그 감옥에 계셨을 때는 당연히 변호사만 접견이 가능하겠지요. 그러나 지금 병원입니다. 유영하 변호사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제 말을 해야 돼요. 이제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이제 변호사만 만나는 게 아니라 국민을 직접 만나야 합니다. 이제 변호사인 제가 계속 필요합니까? 라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물어봐야 돼요. 유영하 변호사는. 그게 양심적인 사람입니다. 유영하 변호사는 박근혜 대통령을 독점적으로 만날 수 있는 권리를 스스로 포기해야 합니다. 올바른 일이 아닙니다. 유영하 변호사 본인이 국민들과의 접촉을 차단하고 있다고 오해받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유영하 변호사의 역할은 구치소에서 나왔을 때까지가 끝입니다. 감옥에서 나올 때 끝입니다. 본인의 롤은 그것을 끝이라는 겁니다. 저는 삼성병원장, 유영하 변호사, 최보식이는 오늘 중으로 국민 앞에 자세하게 그간의 경위를 설명해야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방송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